여기까지 12시까지. 네, 보건복지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2013년도 긴급복지 본 예산액이 624억 원이었고 346억 원을 추경해서 총 예산이 971억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집행액은 본 예산에도 미치지 못해서 265억 원을 불용 처리했네요. 네.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그 지원 그 홍보나 안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지원 대상의 범위가 또 충분치 못한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떤 재량권의 제약 같은 것들 때문에 판단이 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뒤에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올 2월 대비 2.5배로 증가했고 또 직권조사의 경우는 전년 대비 1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요. 추경 예산안에 보면 그 생계 지원의 평균 지원 횟수를 1.5회에서 3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2.1회에 그쳤습니다. 즉 긴급복지라고 하지만 사실 한 달만 지원해준다고 그 사람의 복지가 당장 나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실제 어려운 분들이 그 긴급복지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3달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원을 늘려놓고 그러니까 횟수를 일단 횟수를 가능한 것을 늘려놓고 실제로 이제 한 번 지원하고 나서 실사를 한 다음에 뭐 더 이상의 지원이 필요 없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3번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었는데 실제로는 지원 횟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어떤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상당히 홍보를 그 안내를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고요. 지금 전체 예산의 60%를 벌써 상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충분히 이것이 불용액이 없이 사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 평균 지원 횟수도 지금 현재 6월까지 보면 2.3회로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홍보를 계속 강화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제 지원 대상의 범위 같은 것들도 좀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김한길 대표님께서 발의하셨지만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도 하여튼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적극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생계 지원의 기간이 최대가 3개월인가요? 최대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지난번 송파 세모녀 사건의 경우에 주된 생계 수입을 벌었던 그 어머니께서, 몸이 다치고 나서 이제 딸이 둘이 있지만 그 두 딸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수입이 낮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몸을 다쳤을 때 6개월 안에 치료되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장기화돼서 뭐 1년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그런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 되니까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안 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라도 기간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1년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늘려주는 것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로 치면은 긴급복지 지원은 응급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치료가 전문 필요하다면은 그것은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모녀 그 분들에 대한 경우에서도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거기서 장기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세모녀 특별법을 좀 빨리 추진해서 예, 빨리 좀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예, 다음은 자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2013년 자활사업의 예산 중에 689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자활사업 예산을 늘리자고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늘리자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는 참여 대상자의 급여를 늘리자, 또 하나는 자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늘려주라,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의 주문을 했었는데요. 잘 실행이 됐습니까? 예, 그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가 당초 예상보다 좀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희망 리본이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들하고의 어떤 중복성 문제. 참여자 숫자 말고요. 네. 참여자의 인건비와 또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올랐는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크게 늘어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3% 정도. 연 3% 정도 오른 것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인데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하면 턱없이 급여가 낮습니다. 이분들을 한 해에 3%씩 올린다 그러면 도저히 그 급여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어느 한 해에 어떤 다른 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인건비를 올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 그러니까 새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한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아까 수급자의 참여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활 근로의 임금이 월 표준 소득액이 85만 원입니다. 즉 최저 임금도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어떤가요?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우 이제 근로 능력상의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임금을 인상하는데 한계는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상향 조정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 70%가 기초생활수급자고, 네. 30%는 차상위 계층 등이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예, 정리하십시오. 네. 조금 더. 말씀하세요.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일자리의 일하는 시간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그래서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그런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만,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수급을 따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예를 들어 8시간을 할 수 있고 날짜도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그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일자리도 그렇게 다르게 일하는 시간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급여에 대해서도 최저 임금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가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보 대상자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8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공제로 저희들이 반을 공제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0만 원만 번 것으로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근로 유인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